안녕하세요. 플랫폼 프로덕트 플래닝 2팀의 김금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코비드 19에 의해서 이제 비디오 통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프로덕트 매니저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라인에서 이제 7년 동안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를 했고요. 특히 이제 VIP 기획과 매니징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코비드 19 때문에 그룹 비디오 콜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룹 비디오 콜이 예전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대화로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 파티라든지 온라인 클래스, 뭐 아니면은 다양한 협업 관련 등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것 관련해서 그럼 라인은 어떻게 이런 트렌드를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의 고민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장표에 있는 이미지는요, 실제로 저희 그 팀원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생일 잔치를 열어준 건데 이게 그룹 영상통화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가상 배경을 활용을 해가지고 마치 정말 생일 파티 같은 연출을 한 거죠. 굉장히 재밌는 화면이어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오늘 드릴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저들이 정말 어떻게 비디오 콜 쓰고 있는 패턴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비디오 콜의 역할이 또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 그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트렌드 관점에서 라인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미션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과정들과 결과물을 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VIP는 그럼 이러한 꼴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건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콜 카운트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트렌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3월에서 4월에서 이제 도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룹 콜 카운트가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약 2.5배까지 증가를 했는데 유저 같은 경우도 참가한 유저 같은 경우도 2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정점을 이루다가 이제 이후에 안정세로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비드 19 이전의 숫자보다도 20-30% 정도 이상이 되는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음성 통화랑 영상 통화를 이제 같이 합쳐진 이제 지표인 거고, 실제로는 그룹 영상 통화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1개월 이내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충성 유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2배 정도 증가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룹 영상 통화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유저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20대 이상 연령에서의 유저 숫자가 무려 300%,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룹 영상 통화 기능은 전형적으로 10대들이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쓰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코비드 19 이후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3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숫자는 이제 그룹 비디오 콜 이제 듀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영상 통화의 총 통화 시간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10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증가를 하는 바람에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통화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통화 시간의 변화인 건데요. 사실 그룹 비디오 통화는 전형적으로 밤에 9시, 10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처럼 밤이 이제 코비드 이전에 밤에서 한 60%, 그 다음에 낮에는 한 40% 정도 쓰는 비율로 쓰고 있었다면 코비드 19이 시작이 되면서 이 낮에 쓰는 비중이 5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9시부터 이제 그룹 통화를 사용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저희가 밤에 주로 쓰는 형태,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뭔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쓰고 있다가 낮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 뭐 재택근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룹 영상 통화가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콜의 역할은 어떻게 좀 진화를 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을까를 좀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룹 통화는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대1 대화라든지 그룹 대화라든지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협업 게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근데 이런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최근에는 리모트 플랫폼 액티비티로 이제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파티나 온라인 클래스, 뭐 라이브 레슨, 원격 의료, 그다음에 뭐 이제 온라인 동거, 온라인 자습실까지 굉장히 많은 형태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났던 행태들이 비디오 콜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보도록 할게요. 가장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회식인데요. 한 번쯤은 다 경험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회식 같은 경우가 특히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20대들이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장점은 당연히 원격에 있는 친구들,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뭐 비용적인 거라든지 시간적인 걸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나 이 패턴을 보면 굉장히 온라인 그 회식을 하면서 라인의 그 이펙트라든지 가상 비행 같은 것도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또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 레슨에 대한 건데,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동거리 등을 굉장히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오프라인에서 리얼타임으로 다른 멤버들과 같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그룹 비디오 콜이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트렌드는 요가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프라이빗한 그냥 개인적인 클래스까지도 이렇게 그룹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 레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 사례는 온라인 자습실인데요. 보통 오프라인 자습실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혼자 가서 공부하는 공간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런 것들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이유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게 격려가 되거나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시간하고 비용적인 뭐 이동거리 세이브는 뭐 당연한 거고,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또 트렌드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룹 비디오 콜들, 1대1 비디오 콜까지 뭔가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들이 사실 코비드 19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일시적인 거 아니야?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면 이러한 트렌드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라인 VFP 쪽에서는 사실 이러한 트렌드를 코비드 19 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1, 2년 전부터 사실 이런 트렌드를 추적하고 있었고 이미 그 성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동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회식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자습실 같은 트렌드들은 이미 뭐 1, 2년 전, 많게는 3년 전부터 사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인에서는 이러한 뭔가 트렌드를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프로덕트 매니저 관점에서 좀 3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그 유저 경험이, 사용 경험 자체가 사실 리모트 액티비티에 좀 많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기존에는 저희가 통화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확장성이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모바일 쪽의 유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데스크탑 쪽에 대한 좀 고려가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성, 그다음에 퍼포먼스까지도 사실 좀 데스크탑이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트렌드를 받아주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라인 그룹 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룹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또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사실 접근성 면에서도 사실은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러한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통화에 대한 대표적인 메타포라고 할 수 있죠. 이 콜 메타포를 좀 제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이제 그룹 통화가 일반적인 통화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종료 버튼에 보면 그 수신기 통화가 이제 행업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거한 이유는 일단은 보통 저 아이콘이 주는 의미가 용건만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하고 바로 끊어야 될 것 같은 그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여기에 비디오 콜에
연결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인상을 주고 또 통화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유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버튼을 제거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온오프 저희가 이제 참여와 이탈이 그룹 통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리스트 뷰 같은 것도 추가를 해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 걸 고려하여 이제 참가 여부 같은 거라든지 마이크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발화자 중심으로 뭔가 발화 상태까지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그룹 통화라고 하면 이제 소수의 뭐 3, 4명, 많게는 뭐 10명 이내 정도만 이제 얘기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이브랑 경계가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라이브 쪽에서도 게스트 라이브라고 해서 여러 명이 방송 진행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그룹 통화에서도 대규모 지금 저희도 이제 5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몇백 명 단위의 참가자가 와서 다 함께 동시에 그룹 통화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화면에서 몇 명까지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통화 서비스 안에서는 4명까지 한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6명까지 이제 개편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나머지 참가자들을 사실 보는 UX가 사실 기존에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프로필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메인 화면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영상을 봐야 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500명까지 그냥 플리킹으로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500명과 그냥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다 찾아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장 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왓치 투게더라는 기능을 올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왓치 투게더라는 기능은 저희가 이제 스포츠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뭔가 통화뿐만 아니라 대화뿐만 아니라 그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던 자기의 개인 취미들이나 이 생활 같은 콘텐츠 소비를 영상 통화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왓치 투게더의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모트 액티비티 플랫폼을 가기 위한 저희가 차별화된 밸류를 제공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꼭 통화 때문에 통화를 거는 게 아니라 대화 때문에 통화를 거는 게 아니라 뭔가 스포츠를 같이 보고 싶을 때 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2가지 펑션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보는 형태도 있는가 하면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뭔가 쇼핑이라든지 게임 플레이를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왓치 투게더가 일단 그룹 비디오 콜 유저 수 중에서 20% 정도가 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태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연이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리액션을 공유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를 또 트위터 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온라인 상영회라고 해서 특정 영상 같은 경우 자기가 만든 영상이나 같이 보고 싶은 것들을 또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쓰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직접 라이브 공연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아는 지인들과 그런 영상 통화로 또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일단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크탑 콜이 상당히 사실 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이 데스크탑 비디오 콜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거의 뭐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피처들이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업데이트됐는데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면 공유죠. 아무래도 데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인데 HD 퀄리티로 이제 그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먼저 업데이트가 됐고 그다음 한 화면에 이제 49명까지 노출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참가자가 많아지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긴 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고려를 해서 한 화면에 데스크탑은 이제 퍼포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늘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왓치 투게더라든지 그다음 이런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다음 가상 배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유저가 직접 배경을 커스텀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 이펙트라든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오 뭔가 비디오 컨트롤 셋업 같은 경우도 이제 데스크탑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사용성을 개선했고 또 전반적인 그 뭐 유저 경험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UI도 개선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화자 중심으로도 자동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이 대화방에서 일어나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통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풀어야 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 접근성이에요. 그룹 통화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는데 그 키는 역시 URL 통해서 원클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가자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 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라인 미팅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미팅 서비스는요. 기존 그룹 영상 통화나 다르게 라인 친구가 아닌 누구나 사실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초대 같은 경우도 URL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 앱 밖에서도 한 번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그룹 통화와 사실 동일합니다. 500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다 쓸 수 있는 형태인데 그 접근성을 굉장히 개선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미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모임, 뭔가 소셜 모임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트렌드 같은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팅 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뭔가 미팅을 미리 만들어 놔서 링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미리 예약을 해서 자기 캘린더라든지 이런 데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많이 잘 알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룹 영상통화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1 보이스콜, 비디오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이제 UX 자체를 이번에 개편을 하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요소들 때문에 이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그런 것들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공유라든지 화면 공유, 아바타, 가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이 작은 화면에서 저희가 잘 다뤄내기 위해서 저희 2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펙트 통합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이 이펙트 통합 메뉴에서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이제 페이스 이펙트나 필터 외에도 이제 아바타라든지 가상 배경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쉐어링 같은 경우도 더 강조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공유라든지 화면 공유 같은 경우도 이제 1:1 통화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통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바뀌어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그 라인 VIP에서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많은 개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해서 코비드-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저희가 협업 기능이라든지 뭔가 통역 채널이라든지 또 좀 더 이 리모트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펑션들을 더 꾸준하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목표는 기술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라인의 강점을 이제 비디오 콜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아바타,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리모트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을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저희의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한번 컨퍼런스에서 사실 공유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みんな何してる？私はいるよ。いいね。네, 보시면 대화방에서 썼던 그 유저가 구입했던 스티커들 이거를 그대로 지금 라인이 영상통화에서 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라인이 가지고 있던 스티커 파워라든지 이 경험들을 그대로 비디오 콜로 가져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라인은 저희가 영상통화를 메신저 맥락에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 대화를 하다가 이제 비디오 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그룹 통화 중에서도 음성 통화가 어려운 환경이 있죠. 마이크를 오픈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의 큰 장점이 가장 강점이 있는 것들을 이제 비디오 콜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 통화의 라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바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영상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機能面白いんだよ。見て見て。私もやってみる。どう？似てる？そっくりじゃん。 네, 아바타가 이제 최근에 라인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기능인데 비디오 콜에도 이제 곧 적용이 됩니다. 이 아바타 기능이라면 사실 자기 얼굴을 굉장히 닮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표현 수단이잖아요. 저희는 이게 비디오 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룹 영상 통해서 자기 얼굴을 오픈하고 사실 대화하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아닌 또 유저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아바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로 뭔가 아바타로 내 표정을 대신 전달을 함으로써 기존에는 그냥 카메라를 오픈을 하면 음성밖에 전달이 안 돼서 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이 커뮤니케이션 맥락이 전달이 안 되는데 아바타를 통해서는 그런 표정 변화까지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마이크가 꺼졌을 때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또 카메라가 꺼졌을 때 아바타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통화 커뮤니케이션의 그 장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컨셉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お誕生日おめでとう。ありがとう。おめでとう。おめでとう。 네, 세 번째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가 리모트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중요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유저들이 이제 원격에서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벤트들을 사실 친구들과 진행하길 원해요. 그래서 생일 파티라든지 할로윈 파티라든지 뉴이어 파티라든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파티를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그 테마에 맞는 뭔가 이제 이펙트라든지 가상 배경이라든지 심지어 음악까지도 같이 또 들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경험과 오프라인 경험을 사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개발하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협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콜라보레이션 두들링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공유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누가 화면 공유하고 있을 때 주석이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있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버전에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곧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그 혼자 드로잉만 하는 기능을 좀 더 나아가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다 수정할 수 있는 걸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커라든지 메모라든지 다양한 기능까지도 확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협업을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간의 협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통역사 채널을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업에도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피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라인 미팅 경우가 사실은 아직 그 10대 유저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저희가 10대 유저들, 그 다음에 연령을 인증하지 않은 유저들까지도 라인 미팅을 쓸 수 있도록 조만간 개선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 올해 그 비디오 콜의 변화에 맞춰서 라인이 어떤 대응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공유를 드렸는데요. 지금 코비드 19에 인한 이 변화는 그냥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년에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꾸준하게 그룹 영상 통화라든지 1대1 통화라든지 많은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